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호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반복되면서 수질관리 대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시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농촌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우려가 컸던 장수 풍력단지 개발에 대해 정부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으며 서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시를 떠나 귀농 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도시 취업 대신 취농, 농업에 도전하는 20, 30대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말 서울에서 열린 창농, 취농 박람회. 인구 유입이 절실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상담 부스를 마련하고 귀농 귀촌 정책을 알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상담하는 도시민들 가운데 대부분은 40, 50대 이상 중장년층. 하지만 드문드문 20, 30대 청년들도 눈에 띕니다. 31살인 이지훈 씨 역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수개월째 곤충 사육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닭장 안에 갇혀갖고 이렇게 길러지는 삶 같았어요. 내 삶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그래갖고 내가 해야 될 거를 찾다 보니까 이처럼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는 대신 농업에 도전하려는 청년 취농이 최근 들어 부쩍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문객 중에 한 20, 30% 이상은 20, 30대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2014년 이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취농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20, 30대 청년 취농 300여 명을 선발해 월 8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려던 정책이 시행 도전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농 육성이 뒷걸음치고 있는 사이 전국적으로 농지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변호는 작년보다 2.6% 줄고 고추 재배 면적 역시 6.8% 감소했는데 다른 작물로 전환한 까닭도 있지만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결국 사람도 줄고 농지도 사라져가는 농촌 농업에 희망이 돼줄 유일한 대안으로 청년 취농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전북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인사들이 대거 입성해 지역 현안 사업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추미애 신임 대표를 비롯해 김춘진, 송현섭, 김병관 등 4명이 해당 인사들로 최고위원단의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 등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약했던 지역 관련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재원 등을 둘러싸고 전라북도와 교육청 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을 바꾸어 전라북도가 지급하는 교육청 전출금의 사용과 관련해 도와 교육청이 사용처를 사전 협의토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은 교육청 전출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도록 압박하는 작용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교육 자치를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과 부안 지역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새만금호 수질 문제가 다시 급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물고기 폐사가 반복되면서 담수호가 아닌 해수 유통을 주장하는 쪽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은 물고기가 수면을 덮었던 부안 쪽 새만금호. 만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물고기 사체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이 폐사 직후 닫았던 관문을 열어 물 위에 떠오른 사체 상당수가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물속에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은 물고기 사체가 쌓여 있습니다. 악취도 더 심해졌습니다. 맨 처음에 죽으면은 까랑져요. 그러다가 부패가 되면은 다시 뜬다고. 아마 내일은 더 많이 나올 거야, 아마 부패가 돼서. 어저께 죽었으니까. 지난해 물고기 폐사 때만 해도 설마 했던 어민들은 올해 폐사 규모와 지역이 더욱 확대되자 새만금호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쪽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반복되고 그런 일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눈 감고 아웃식으로 딱 덮으려고 그냥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측은 폭염이 장기화되고 수질이 악화되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소조기 때는 내적 수물을 조작을 해도 해수 유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습니다. 바닥 무산소층 확대와 함께 물고기 폐사가 이어지면서 새만금호 수질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해수 유통 목소리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올해 주의보가 내려진 전북 해역에서 제거한 해파리 양이 2009년 주의보 발령 때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주의보가 내려진 7월 7일부터 지금까지 해파리 250여 톤을 제거해 지난 2009년 주의보 발령 때 180톤에 비해 4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파리 증가는 해수 온도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해수부는 해파리 제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인 방제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의 후반기 국외 연수가 또다시 외유성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획기적인 개편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의회는 이달 말부터 5개 상임위원회가 차례로 유럽과 일본 등지로 국외 연수 일정을 잡아놨지만 단순 방문과 일회성 순례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어 안팎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국외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회기 전에 확정짓고 연수를 다녀온 이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목포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노란우산 프로젝트가 진도 팽목항에서 열렸습니다. 미수습자 9명의 귀환과 선체 인양을 기원했습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팽목항입니다. 분향소 앞마당에 노란 우산들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노란 우산들이 이어져 배를 만들었고 그 안에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탑승자 9명을 뜻하는 숫자 9가 새겨졌습니다. 희생자 수에 맞춘 304개의 우산이 팽목항을 수놓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돌아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사실 너무 황량하네요. 세월호 가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반 시민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노란우산 프로젝트. 지난 6월 학생들의 수학여행지였던 제주에서 시작된 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팽목항에서 미수습된 9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또한 세월호 안에 있는 미수습자 9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요청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노란우산 캠페인은 거제와 성주, 여의도 국회 등 벌써 10월 일정까지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정부가 백두대간에 조성하려던 장수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불허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장수 장안산 일대 풍력발전기 20여 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심의해 가해문화유산과 야생생물 보존,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산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향후 에너지 개발이 주민들과 정부와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개학과 동시에 비리와 식중독 사고 등 학교 급식에 대한 각종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북 지역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급식비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북의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는 친환경 식재료 단가 168원을 제외한 1,778원입니다. 이는 친환경 식재료 단가를 포함한 전남의 식품비 단가 2,894원과 비교해서도 낮은 단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학생들의 식단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이 식품비입니다. 전북의 급식 식품비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은 지난 3년 동안 물가를 고려한 급식비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영향도 있습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2,200원, 중고등학교 2,900원을 급식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2,200원 내에서 식단을 짜기 어려워 닭과 육류 대신
두부와 같은 단백질 제품으로 대체하기 일쑤입니다. 이렇듯 급식비 동결은 급식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한 끼 급식비를 인상하면 그에 따른 예산 확보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어린이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최근 전라북도와 지자체, 교육청이 급식비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급식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비 예산 현실화는 물론 급식비 인상은 서둘러야 합니다. 행복한 교육은 학생들의 먹거리 건강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전북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인식하길 바랍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의 차별화를 위한 안전성 강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남원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가공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확대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로컬푸드의 신뢰성 논란과 관련해 완주군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현재 240여 종의 로컬푸드 잔류 농약 검사를 다음 달부터는 국가 기준인 340종으로 늘리고 13개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부적합 농산물 판매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우리 로컬푸드 생명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에서 생산되는 과일류와 유자차 등 가공식품이 베트남에 수출됩니다. 수출 물량은 포도와 배 15톤, 가공식품 3톤으로 베트남 현지 10여 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며 연말에는 딸기도 수출되는 등 농특산물 해외 시장 개척이 확대됩니다. 가공산물도 신선과 같이 합쳐서 수출해서 우리 남원의 농산물이 베트남에서는 우수한 산지 농산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여름방학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개설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 지역인재 양성의 산실인 장학숙을 운영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건립된 장학숙은 지하 1층에 지상 6층, 98명 수용 규모로 우수 농산물 판매센터도 함께 설치돼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도 역할이 기대됩니다. 정읍의 우수한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 지역 발전과 국가 성장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로 성년이 된 제20회 무주 반딧불이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반딧불이 축제는 반딧불이 체험 행사인 신비탐사를 비롯해 낙화놀이, 섭다리 받기 등의 행사가 다음 달 4일까지 9일간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통령 공약 중 전북 관련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를 비롯해 익산 고도 보존 육성 사업, 남원 새만금 간 국도건설 등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일부 예산만 반영하거나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 고도 육성 사업의 경우 129억 원, 국도건설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 등은 기재부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해 정치권의 예산 확보 활동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의 내년 신입생 모집 정원이 올해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평준화 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 일반 고등학교의 내년 신입생 모집 정원을 지난해보다 11%, 1,294명 줄어든 1,387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급당 정원도 전주와 군산은 31명, 익산은 30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올 봄에 열린 전주국제영화제 일부 상영작을 다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과 남부시장 일대에서 2016 폴링인 전주가 열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상영작 등 37편이 엄선돼 선보입니다. 또한 영화제 기간 열린 야외 상영의 여운을 되살려 전주 독립영화관 주차장에서 행사 기간 야외 상영도 진행됩니다.
전주시가 전주동물원만의 색깔을 담을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와 캐릭터 개발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주동물원의 이미지 정립을 위해 서울 주나 대전 오월드, 부산 더 파크 등과 같은 동물원 핵심 이미지를 올 연말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전주의 대표 동물인 수다를 캐릭터로 만들어 전주동물원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전북대학교가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적 개발 원조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국국제협력단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연간 2조 원에 이르는 공적개발 원조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 설명회, 사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각종 평가 결과를 실곡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재정사업과 보조사업 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은 운영비 삭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실제 예산 편성 시 삭감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혀 평가 결과 반영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완주 지역 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 콘서트가 오늘 둔산공원에서 열립니다. 대중가요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음악회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늦더위를 식혀줄 빅밴드 콘서트가 오늘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있습니다. 전북 가야금 연주단의 정기 연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상영작을 다시 볼 수 있는 폴링인 전주가 오는 1일부터 나흘간 전주 영화제작소와 남부시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ICT 희망드림 콘서트가 내일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에서 열립니다. 중학생 진로체험처로 제공하는 KT 기가토피아 월드 개관식이 내일 KT 덕진빌딩 시외청사 1층에서 있습니다. 완주군이 삼내역 인근에 조성한 책마을 문화센터가 오늘 개관합니다. 영호남 지역과 제주도의 지속가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이 오늘과 내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 JS 호텔에서 있습니다. 제9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가 오는 1일부터 4일간 정읍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무주 24도 등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상과 인근 지역에 각각 풍랑과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모레까지 바람이 매우 강해 선박 운항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